안녕하세요. 찐따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약속한 매일 달리기는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벌써 무려 6일 동안 매일매일 달리기를 했네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건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돈 공부를 위해서 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자본주의라는 책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이 자본주의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EBS 교육방송에서 만든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 방송을 다시 책으로 만든 건데요. 이거 진짜 저처럼 돈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들에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책 같아서 무조건 끝까지 읽어볼 생각이고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제가 읽었던 이 책의 앞부분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책의 1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을 보면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로 짜장면 얘기를 하는데 5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이었는데 요즘은 보통 4,000원, 5,000원 한다는 거죠. 이 책이 쓰여진 게 2013년이라서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 5,000원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50년 동안 짜장면 한 그릇의 값이 무려 300배나 올랐다, 이거죠. 그리고 그동안 짜장면의 가격이 내려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짜장면의 가격이나 물가가 살짝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는 정말 특이한 상황에서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면 물가가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뭐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 버스비, 지하철비, 순댓국, 아파트값 등등 그 무엇을 생각해봐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내려간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거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물가는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 이 책 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요.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문장이긴 하죠.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뭐가 됐든 간에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하락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 예시로 이 책에서는 10명에게 딱 10개의 빵만 주어지면 빵 한 개의 가치는 매우 높겠지만 만약에 10명에게 1000개의 빵이 주어지면 앞의 경우보다는 빵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뭐 이건 정말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굳이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같은 페이지 21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을 보면 마찬가지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뭐 이것도 대충 이해는 갑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엇이든 간에 그 양이 많아지면 그것의 가치는 그 이전보다는 떨어질 테니까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같은 페이지 2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요.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게 2000년에는 3,000원이면 고등어 한 마리를 샀는데 2010년에는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는커녕 고등어 꼬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즉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3,000원이면 고등어 한 마리를 샀는데 이제는 그 3,000원으로 고등어 꼬리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금값을 또 예시로 들었는데 1970년에는 미국 달러 1000달러로 금을 약 800g 살 수 있었는데 2012년 2월에는 미국 달러 1000달러로 금을 약 20g밖에 못 사서 금값이 무려 40배 이상 올랐다고 하면서 이것은 곧 돈의 가치가 40배 이상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이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돈의 양이 많아졌다? 이건 또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제가 챗 GPT랑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의 대답을 요약해보면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유통되는 현금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등의 총합이 늘어났다는 의미죠. 이는 주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금리 인하, 정부 지출 확대, 양적 완화 등으로 우리 사회의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대충 들어보니까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우리 사회에 돈의 양을 많아지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그럼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돈의 양을 많아지게 하지 않으면 돈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럼 물가도 상승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을 보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마련이다. 오케이, 인정. 둘째,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도 하락한다. 오케이, 인정. 셋째, 물가가 올랐다는 건 다시 말해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다. 오케이, 인정. 넷째, 역사적으로 물가는 계속 올랐다는 건 역사적으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한 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돈의 양이 계속 많아졌다는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인정. 근데 그럼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돈의 양을 안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물가가 안 오를 거 아니냐?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 책이 말하길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드시 돈의 양을 늘려야만 한다. 그건 반드시 필연적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 반드시 돈의 양을 늘려야만 하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좀 더 읽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구조상 바로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 건데 하여튼 이 책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이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온라인으로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좀 더 싸게 샀어요. 거기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내용이 원래는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당 다큐멘터리 영상 링크를 제가 댓글로 고정해 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보잘것없는 허접한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천사 같은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찐따남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찐따의 삶에서 탈출할 겁니다. 혹시라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구독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보자고요. 가보자고.